예, 오늘은 그 파웰 코퍼레이션의 강창수 대표님을 모시고 회사의 사업 방향성과 경쟁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방송 출연 처음이시죠? 예, 이런 방송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언론에는 좀 여러 번 이제 노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뭐 기관들에서 네. 방송을 한번 해봐라 해서 네. 한두 번 나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파웰 코퍼레이션은 예.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저희 주식회사 파웰 코퍼레이션은 1999년도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IMF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 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든데 네.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네. 그래서 한번 힘차게 다시 솟아 일어나 보자는 파워웰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예.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주요한 매출 품목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주식회사 파웰은 반도체 부분과 2차 전지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세 가지 도메인을 갖고 네. 주로 매출은 이제 그 정전척이라는 네. ESC라는 쪽과 네. 그다음 히타, 네. 세라믹 일부 부품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롤투롤 장비에 들어가는 롤라를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네. 전력 반도체 쪽은 이제 다이어트 지 카파 페이스트라는 네. 그런 그다음에 카파를 이용한 네.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세 가지 도메인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하자면 사업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 예. 반도체 부품류가 있고 예. 파워 반도체용의 아까 다이어트 카파 페이스트 예, 예. 붙일 때 쓰는 예, 아마 예. 뭐 무슨 연고 같은 겁니까? 뭐 연고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트인데 예. 그거랑 또 배터리 쪽에 이제 그 롤투롤 공정에 예. 들어가는 이제 그 롤러. 부품, 롤러 예. 이제 이쪽 디비전이 있는데 요 세 개 사업군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가장 역사를 같이 했던 아이템이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이 많은 부분이 이제 정전척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반 반도체 부분인 정전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문별로는 일반 반도체 부품이 비중이 제일 높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한 어느 정도나 그쪽에서 나옵니까?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네. 거의 한 뭐 60% 이상,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40%는 파워 반도체와 그 배터리 예, 쪽 2차 전지 쪽과 이제 파워 반도체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참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둘이가 또 한 20% 비슷하게 예, 갑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일단 매출 높은 것부터 제가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통 정전척이라는 것은 ESC라고 이제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 예. 그 이제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이제 히터, 뭐 ESC 하고 또 뭐 아까 뭐라고 센서 쪽 네, 센서, PD 센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예, 있는데 ESC를 뭐 어떤 용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마 이거 ESC라면은 전력 방송에서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도체 장비에 네. 진공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공 네. 챔버에 웨이파를 파지하기 위해서 파지하기 위해서. 예, 파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일종의 부품인데요. 네. 구성품은 알루미늄 베이스하고 세라믹 플레이트 두 가지로 구성된 건데 네. 조금 쉬운 만으로 어플리케이션 설명드리면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책받침을 막 옆에다 이래가지고 네. 머리하면은 정전기를 머리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 세라믹에다가 이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세라믹의 상수가 변해서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해서 웨이퍼를 잡게 됩니다. 딱 붙잡아 놓는 거군요. 그렇죠. 잡기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런 잡는 거는 우리 쪽에서 단어로는 컨벤셔널 ESC라고 그러고요. 컨벤셔널 ESC. 예,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멀티존으로도 가고 슈퍼 멀티존으로 가는 극수가 많은 네. 그리고 극수가 많다는 게 어떤 예, 전극수가 많은 아.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해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네. 시장에서 니즈가 많은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컨벤셔널과 전극수가 많은 것은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잘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컨벤션은 대개는 히터가 안 들어간 타입이고 아. DC만 들어간 타입들이 컨벤션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멀티존 같은 경우는 DC 전국도 들어가고 히터 전국도 들어가서 하이브리드가 된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저희에서는 멀티존 ESC라고 극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네. 그리고 DC가 아니라 히터까지 연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이 종래는 어디까지 가지 모르겠지만
ESC는 아마 그 애처 쪽의 선수들은 ESC 위드 히터라 그러고 또 CVD를 담당하신 분들은 히터 위드 ESC라고 대표님 아시겠어요? 그냥 거꾸로 부르는 거죠 단어를. 네. ESC 위드 히터냐 네. 히터 위드 ESC냐. 그래 종래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거는 원바디가 된 이런 부품들을 원하는데 반도체는 CVD와 애처가 경계가 가면 갈수록 허물어지는 이런 경우가 나중에 오지 않을까 이런 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마 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멀티존은 여러 가지 층이 들어간다. 네. 예, 그 다음에 컨벤셔널은 이제 저기 히터가 컨벤셔널 예전 DC 전구만 들어가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 전극만 들어가는 거는 잡아주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히터가 들어가는 건 밑에서 히팅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히터가 들어가서 온도가 뭐 작게는 수십 도부터 수백 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가면 갈수록 선폭이 뭐 나노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는 3나노까지도 가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제품들의 온도 컨트롤까지 웨이퍼의 엣지까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히터 기능이 있는 척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고객에 응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럼 지금 파는 품목 중에 일반 히터도 있잖아요. 네, 저희 일반 히터는 대개는 그 CVD 공정에 들어가는 네. ALN 히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애처 쪽하고 좀 달리 온도가 보통 뭐 150도부터 뭐 한 450도 경우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공정은 뭐 600도까지도 오는 그런 히터들이 고객 요구에 따라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멀티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동그란데 측면 엣지 쪽으로 갈수록 여기에 뭔가 에칭이 잘 안 된다거나 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응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끝쪽에만 열을 좀 더 준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용도인 겁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칩 메이커 쪽에서는 끝단을 누가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생산을 많이 해내느냐 이것이 결론은 수율을 결정짓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가 뭐 수치적으로 하면 뭐 290몇 또 거의 300 근처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보이스들이 많은데 제조사에도 거의 그런 건 한계점이 도달해 있는 게 어디 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그렇군요. 끝까지 히터까지 여달라는 고객들의 니즈가 최근 있습니다. 그렇군요. 멀티존이라는 거 하여튼 끝단이 잘 안 되니까 예. 뭐 온도를 이렇게 끝단이나 뭐 조절해서 뭐 아니면 그 안쪽 단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 안쪽 단이라든지 온도를 쫙 조절해서 좀 더 에칭 식각을 예.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맞습니다. 니즈를 ESC에서 뭔가 조절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ESC의 가장 핵심적인 그 안에 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 설계를 하는데 세라믹이라는 건 구우면 네. 슬링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슬링크 시키는 레이트까지도 네. 감안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슬링크라는 거는 뭐예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 예. 네. 그래서 대개 한 세라믹을 보통 우리가 300을 만들고 싶다 폭을 그러면 300보다 좀 큰 놈으로 굽겠죠. 그래 좀 그래서 조금 줄어든다. 그렇군요. 통상적인 메이커에서는 한 15%에서 20%는 줄어든다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어쨌든 세라믹을 쓰는 것이고 예. 지금 약간 멀티존이라고 하면 히터 기능이 이제 포함된 예, 그렇죠. 이제 ASC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 히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예. 사실 히터가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파워 스플라이도 네. 그냥 DC만 하나여서 웨이퍼를 처킹만 하면 됐었는데 네. 지금은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AC도 들어가고 또 DC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컨트롤러 구성이 네. 장비 회사 엔드 유저들이나 또는 툴메이커하고 저희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소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업 기술에 그냥 메카니컬 기술로 했으면 됐는데 최근 기술은 요업 기술 플러스 메카니컬 기술 플러스 일렉트릭 또는 그러네요. 인베디드 기술까지 알아야만이 고객의 니즈를 응대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응을 해야만이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ESC를 잘 하는 회사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ESC를 만드시면 예, 장비 업체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죠. 식각 장비 업체들. 뭐 시각 장비도 있고 뭐 PVD 장비도 있고 그렇죠. 반도체 프론트 장비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공정 그 예, 챔버에 있는 예, 챔버가 들어가는 그 예. 장비들에 이제 예. 들어가는데 ESC는 글로벌 강자가 누굽니까?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세라믹이나 이런 전통적으로 강한 거는 그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상당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으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미국이나 독일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원료나 재료가 강한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 ESC를 하는 회사 예. 파웰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글쎄 뭐 저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위치라고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네. 국내에 이런 사업을 뭐 상장된 기업도 있고 네. 몇몇 회사가 있지만 그 네. 기업들도 한 거의 20년 이상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국산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거는 뭐 코스닥 상장된 회사, 네. 뭐 미코라는 회사도 있고 네. 또 상장은 안 했지만 또 이 업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연구, 생산, 개발, 제조, 판매하고 계시는 뭐 그 KST라는 이런 회사도 있고 네. 몇몇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외에는 뭐 기라성 같은 업체가 많지만 예. 대표적인 회사가 뭐 일본 기업들을 몇몇 회사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랭크를 매리는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인 게 뭐 교세라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어세라요. 예. 워낙 뭐 예, 세라믹 그렇죠. 잘하는 회사. 세라믹이 뭐 교세라 칼 유명하지 않습니까? 칼도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생활 가전에도 좀 뭐죠. 네. 그다음에는 뭐 일본에 뭐 신코라는 회사도 좀 신코.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뭐 토토라는 대개는 화장실 변기로 네, 그런 걸 많이 토토. 알고 있지만 화장실에 보이죠. 예. 첨단 세라믹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ESC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네, ESC는 이제 그 큰 장비 회사들이 어쨌든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 봅니까? 경쟁력. 뭐 예를 들어 뭐 과일 같으면 신선하고 뭐 당도가 높으면 이제 되게 맛있고 좋은 과일이다 얘기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시면서 꽤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미묘합니다. 예, 예.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네. 그 소재의 경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에서 다 세라믹이라고 해요. 세라믹이 아니라 세라믹이 갖고 있는 저항값. 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보통 저항이 낮냐, 그러니까 또 중간이냐 또는 높냐 이렇게 해서 고저항, 중저항, 뭐 저저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런 것들 뭐 존슨 라비, 쿨링 포스라는 또 물리적인 단어로 또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세라믹의 원료인 것 같습니다. 원료. 예. 좋은 원료를 써야 된다. 좋은 원료를 쓰고 순도가 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 칩 메이커들의 생산 수율 또 장비 메이커하고의 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마다 상당히 그거를 노하우로 관리하고 기업 비밀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뭐 고정하는 거니까, 척킹하는 거니까. 예. 고정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기본으로 척킹은 뭐 그거 안 된다면 척이 아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킹을 했을 때 네. 척킹만 한다고 반도체 공정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는 웨이퍼가 다른 공간에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그 뒤척킹도 또 잘 돼야 돼요. 뒤척킹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힘으로 탁 하면 떼집니까? 아니죠. 이제 장비 메이커 쪽에서는 그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아. 세라믹의 전원 공급한 걸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툭 이제 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세라믹이 또 갖고 있는 특징마다 네. 잔류 전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 이게 전기가 이제 예, 남아 있는 정전기가 거군요. 남아 있는 네. 거. 그거를 또 리버스를 걸어 가지고 또 디스차지 시키는 아. 그 기능들을 컨트롤러 내지는 아. 그런 거를 또 인베디드를 해 가지고 남아 있는 전기도 쭉 다 빼줘야 이게 그 다음에 웨이퍼를 그 리프트 핀이 이제 리프팅 시켜서 로봇가 갖고 나가는 이런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정전기를 이렇게 탁 척킹하면 예. 힘으로 이렇게 해도 안 빠집니까?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걸 통상 고객들이 스펙을 줘요. 아, 이거 그래요?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이 얼마 정도 흐르고 네. 어느 정도의 전압을 걸었을 때 네. 헬륨 리키지 전압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네. 고객이 리스폰스를 주면 그거 맞춰서? 저희는 그게 맞게끔 설계하고 그에 그렇군요. 맞게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뭐 저희 쪽 업계에서는 그건 아주 기본으로 다루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이 ESC 장비 이렇게 설비 쓰고 계속 가스 주입하고 뭐 예. 전압 걸고 밑에 열도 오고 뭐 이러면 예. 수명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이 ESC가 결코 싼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예. 약간의 고가인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반도체 장비에서는
라이프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현성 있게 쓰면서 라이프타임을 좋게 관리할까도 오래 쓸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고객들이 관리 포인트고. 그렇군요. 너무 오래 쓰게 하면은 또 ESC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죠. 저희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접점에서 이제 툴메이커 쪽에서 이제 칩메이커하고 계약을 하겠죠. 저희는 툴메이커하고 계약하듯이. 아, 그러면 몇 번 정도는 뭐 쓰다가 수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수리 산업이라는 게 또 도메인이 나옵니다. 리페어가 있고. 예. 아, 그런 걸 또 그렇군요. 전문적으로 하는 네. 또 기업도 시장 생리에 따라서 탄생하고 최근에 그렇군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효과를 빚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스펙도 다 다를 테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컨벤셔널 ESC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몇 천만 원 수준입니까? 뭐 금액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밴드로 치면 뭐 수백만 원부터 수백만 예, 원부터. 뭐 수천만 원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몇 개 안에 이제 멀티존으로 예. 히터까지 달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싸겠네요. 그거는 아마 컨벤셔널보다는 비싸겠죠. 아, 예. 그렇군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설계 노하우라든가 제품의 였을 때 네, 세라믹 메이커에서도 하나 물건 만든다고 100%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항상 우리가 제조에서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지 감안했을 때는 만들기가 어렵고 또 소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현성 있게 오래 쓸 수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 거 튼튼해.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 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거를 또 세정도 또 하고 네, 다시 또 리사이클해서 쓰기도 하고 네. 뭐 비싼 걸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런 네. 산업이 또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거 갖고 와갖고 세정하고 또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보내주고 하는 회사들도 있겠군요. 예. 말하자면 소모품인데 예. 소모품 맞죠? 소모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모품인데 그럼 소모품 새로 살 때는 어떻게 장비업체한테 받아갖고 우리가 소자업체들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소자업체가 직접 뭐 잉크 주문하듯이 또 직접 주문합니까? 그건 참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고객들의 좀 다 다른 조건이 있어서 뭐라고 네.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다 고객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네, 어떤 고객들은 반드시 툴메이커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고객들은 또 뭐 한국에 국산화를 시켜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ES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예, 예. 하는 여러 기업들이 이제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A부터 Z까지 한국에서 다 같이 만들어요? 옛날에는 사실 한국에서 A부터 Z까지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소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를 우리가 A부터 Z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네, 어느덧 대한민국 반도체도 벌써 네.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네, 또 저희 세대를 거쳐 우리 후배들까지 내려온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네. 수많은 정부의 투자, R&D 투자라든가 기업들의 R&D 투자를 위해서 네. 상당히 이제 내재화를 좀 많이 시켜서 그렇군요. 일부 좀 진짜 하이랜드 공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부 뭐 내가시라고 표현하면 좀 뭐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척들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매니팩처링이 가능하고 네. 클라이언트도 그거를 바잉해서 쓰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웰도 예. 지금 국내에서 다 이렇게 생산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일부는 좀 non-conventional 말씀드리기 좀 못한 부분도 없어요. 안에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도 일부는 좀 저희가 내재화시켜서 하고 네, 특히 그 플라즈마 센서를 이용한 정전측 인베디드한 거는 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온타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일본의 어떤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네,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기술진이 제작해서 지금 시제품이 국가과제로 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R&D를 해서 좋은 개발 성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양산이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됐다는 이건 아니지만 R&D로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PDS ESC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는 예. 정전척이다. 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네, 이 플라즈마라는 놈은 드라이 액체 공정이든 반도체 프론트 공정에서 네, 애차하는 데서는 뗄래 뗄 수 없는
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누구는 그러죠. 누가 뭐 우리 저 대표님도 플라즈마가 뭐라고 정의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어렵죠. 예. 그 뭐 쉽게 표현한다면 뭐 요것도 요 상태도 아니고 뭐 제3의 상태 뭐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플라즈마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뭐 이전에 나왔던 한양대학교 교수님이나 정진욱 교수님. 예, 정진욱 교수님도 뭐 아주 대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그거 강의는 얼마 전에 저희 그 강의 클래스 찍은 한 10강 찍었어요. 10강 플라즈마. 플라즈마. 40분짜리로. 예. 예, 저도 그거 잘 봤습니다. 예. 근데 공부 많이 됐는데 사실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무체도 아닌 것이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플라즈마라는 아주 우스갯스러운 플라즈마 정의를 내려서 네. 이렇게 내리는데 저희는 그 밀도를 네. 플라즈마의 밀도를 진공 챔버에서 시스 영역에서 네. 시스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것도 온타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국내에 같이 이제 그 기관 거를 저희가 IP를 해서 저희가 실현을 시켜서 만들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떨 때 이렇게 쓰일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애칭을 한다 할 때 네. 옥사이가 되든 폴리가 되든 뭐 공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이때까지는 뭐 OES나 잘 아시는 뭐 맥미언 프로그램 뭐 가지고 했었는데 R&D 레벨에서는 뭐 챔버를 열고 설치를 하고 다시 크로징한 다음에 이베케이션을 해서 공정 프레스를 잡은 다음에 측정해서 이 정도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는 봤는데 이걸 양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려니까 누구 뚜껑 열고 뚜껑 닫고 하면 반도체는 시간 싸움인데 뚜껑 여는 게 PM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안 하고도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플라즘의 각 센터 네. 또는 미들 네. 엣지를 센서를 봐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공정 엔지니어에서 상당히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 닫혀 있어서 못 봤는데. 그렇죠. 기존에 뭐 다른 센서로 잘 나오지도 않고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죠. 뭐 지금은 뭐 VI 프로브라든가 OES 네. 이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뭐 PVD 같은 경우는 RGA 이런 걸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타임으로 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정 진단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공정 진단이라는 거는 앞으로 뭐 옛날에 4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최근 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AI라는 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AI를 하기 위해서는 맨 밑에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올라오면 빅데이터 시키고 그걸 AI로 하는 것이 트렌드라 그러면은 네. 저희는 그 맨 밑에 있는 그 이 센서 네. 이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중심 부분에 광고를 좀 강력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뭐 그러면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예, 이건 뭐 국가 프로젝트로 같이 해서 지금 개발은 다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단지 이제 플라즈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온의 어떤 밀도라든가 그 헬륨의 리큐레이트라든가 컷오프 시그널 나오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또 유사한 연구진들 저희가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모셨습니다. 네. 뭐 S사 출신의 네.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요즘은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팔 일만 남았군요. 이제 좀 더 그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예. 팔 수만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기쁘겠죠. 그렇군요. 이거 쓰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 그런 사안이 또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근데 이게 반도체는 부품을 네. 가려고 그러면은 엔드 유저의 어떤 컨펌이 없이는 절대 부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기존에 양산 깔린 거에 드라이브보다는 그 새로운 뉴 버전으로 장비를 개발하실 때 예. 그때 이런 부품들을 프로모션해서 네.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반도체 분야이고 예. 전력 반도체 쪽 지금 DACP 다이 어태치 커퍼 페이스트 이거가 이제 주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건 뭐 언제 쓰는 겁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이어티치 카페이스트는 그 전력 반도체의 IGBT라는 모듈을 만듭니다. 네. IGBT 모듈을 만드는데 대개는 이때까지는 뭐 실리콘 베이스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 그런 것들은 뭐 나부로도 붙였고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실버로도 이렇게 네. 좀 붙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버 값이 뭐 옛날에 금값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값이 예. 그러니까 제조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실버 쓰는 거를 좀 코스트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구매부들 또는 엔지니어들이 좀 싸게 하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하면 하려고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카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네. 그거를 실버 코티드로 코어는 카파인데 그 주변을 이제 저 실버로 코팅해서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은을 좀 덜 쓰는 거군요. 그렇죠. 뭐 원가 절감이죠. 원가 네, 절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고객사에 네.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제 다이를 붙일 때 그렇죠. 이걸로 붙인다. 예, 통상 뭐 실리콘 할 때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네. 앞으로 전력 반도체에서 쓰는 시장이 더일렉에서 항상 방송을 많이 하셨던 2차 전지, 네. 뭐 캐즘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네. 꼭 이 물건은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AI 센터도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네. 또 가전 쪽에도 지금 옛날에 냉장고가 뭐 50리터짜리면 지금 가정집에 냉장고가 보통 2개는 있어요. 김치 냉장고. 네. 다 그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아마 여기 에어컨 환경 장치에도 이런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그 핸드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뭐 IGBT에서 서비스 되겠지만 지금은 전부 갈륨 나이트라도 해서 좀 파워를 바꾸고 있듯이 네. 이제 조금 더 크게 간다면 SIC가 아마 지금 웨이퍼가 사실 그 6인치에서 서 있지만 조만간에 8인치로 그 라인을 뭐 중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몇몇 군데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폭넓게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터치 카파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세라믹 예. 소재 기반의 어떤 정전 척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이것도 결국 척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이 소재란 말이죠, 이쪽은. 예,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업분이 됐는지. 연결고리가 네. 궁금하신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정전척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알루미늄 베이스가 있고 네. 장비에 부착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어디시브가 들어갑니다. 어데시브. 예, 네. 그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본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본드. 네, 네. 그걸 위에 이제 세라믹이 올라가요. 네. 그걸 붙이려면 이 본드가 필요한데 예, 이 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온도가 뜨거우면 딜라미네이션이 될 거고 또 차가우면은 크랙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베이스와 세라믹의 열평형 계수 스틸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본드가 필요한데 네. 저희가 그런 본드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런 그 업체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비즈니스 전개하다가 이제 그 업체를 저희가 인수하게 돼가지고 인수를 하셔가지고 흡수합병 하신 겁니까? 흡수합병했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회사에 있는 그 기술들을 저희의 정전청 기술에게 응용을 하려던 게 첫 번째 목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쪽으로 연구했었는데 이게 또 실리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본드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게 메탈라이징하는 그런 본딩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걸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같이 양사 간에 조율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런 메탈라이징 기술이 상당히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CT 변화를 캘리브레이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원바디로 하든지 아니면 얘하고 맞는 똑같은 뭔가 물질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본딩 소재로 적절하게 쓰면서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본딩 소재 회사는 언제 인수하셨던 겁니까? 24년이죠. 예, 얼마 안 되었네요. 예, 3월 그렇군요. 28일날 저희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집 본드를 예. 우리 척 붙이는데 쓰고 있습니까? 일부는 개발 아이템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통상적으로는 뭐 그런 메탈 성분 쓰는 것도 있고 뭐 실리콘 쓰는 게 에폭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력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계속 그 양사의 R&D 팀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거에도 쓰고 요거 별도로 어떤 시장도 창출하고. ESC 들어가는 이 머티리얼은 뭐 저희만 갖고 있는 게인데 네. 요거는 굳이 이제 외부에 팔면 저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만 잘 붙어 있는. 일단은 좀 자사로만 하고 네. 뭐 종래에는 뭐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좀 더 되고 니즈가 있다는 그 별도로 생각해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예,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벽지에 최근 EMI 차폐를 하기 위해서 네. 이걸 벽지에
컴바인 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전개하자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벽지예요? 예. 아니, 전자벽지죠. 그렇군요. 아니 이런 데야 뭐 차단 그 간섭 때문에 뭐 좀 잘 안 좋으니까 자폐를 한다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벽지는 왜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방에 예. 특히 그 특수 클라이언트들이죠. 전자파 차폐를 해야 될 지역. 어허. 그리고 또 보안이 유지돼가지고 핸드폰가 터지지 않아야 될 이런 지역. 그렇군요. 물론 그 와이파이가 안 들어돼서 와이파이 시그널 차단하면 되지만 네. 원천적으로 실링을 시키고 싶은 클라이언트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데는 전자파 차폐 벽을 발라서 아예 전자파를 차단해가지고 그런 클라이언트도 있고. 그런 시장이 뜰 수도 예. 있으니까 다양한 영역에 이제 그렇죠. 이 소재 사업이 이제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 지금 전력 반도체 이 디비전의 DACP 다이어 어태치 커퍼 페이스트는 예.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지금은 지금 아직도 이제 R&D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해외에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같이 이제 샘플도 좀 지급하고 네. 우리 네. 마케팅으로 또 새로 오신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해외 뭐 베트남이라든가 또 패키지 회사들 네. 쪽으로 영업 전개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 품목 소개도 좀 해주시죠. 어떤 품목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저희 회사 아까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는 그 AB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에어 베링 롤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SR이라서 석션 롤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롤투롤로 해가지고 네.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들을 네. 감아야 됩니다. 네. 또 코타 장비 같은 거는 감아가지고 뜨거운 노에서 돌려가지고 코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원 재료들을 코팅할 때 들어가는데 네. 그 배터리나 뒷면에 네. 음극재든 카파든 알루미늄이든 간에 스크래치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 수십 미크론의 플로팅을 시켜서 네. 뭐 쉽게 말하면 자기 부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부양. 예, 공중부양 시켜서 이거를 네. 롤트롤 타고 가서 공정이 끝나서 나오면 아. 백사이드에 스크래치가 안 난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롤러를 계속 돌다 보니까 네. 이게 일본 말하면 시와라고 그러는데 주름 같은 게 좀 낍니다. 네. 이거를 플로팅을 시키기 때문에 주름이 길 수가 없어요. 네. 대개는 그 실리콘 라바의 롤러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고객들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제가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로 그 일전 코엑스에서 배터리 코리아에서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가능 시장을 그렇죠.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군요. 예. 이 역시 세라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원래 이제 다뤄왔던 예. 이 소재에 대한 경쟁력. 그렇죠. 이 있어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서 하는 아이템이고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경쟁력이 좋아가지고 네.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최근 좀 뜨고 있는 네. 뭐 반도체의 패키지 분야 네. 이런 분야 뭐 예를 든다면 HBM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TGV 글라스라든가 네. 뭐 글라스를 뭐 뚫는다든가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소재나 부품이나 뭐 히타나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R&D 센터에서 미래의 먹거리 네. 기업으로서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R&D를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과제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어차피 외곽 기업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매출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에 260억 정도 하셨고 2022년에 한 400억 가까이 하시다가 2023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쭉 왔는데 그래도 뭐 이익은 계속 내셨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206억에 이익이 한 25억 정도 이렇게 났던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때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사업군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의 성장 전망이나 아까 뭐 HBM 이런 건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말씀 못 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좀 할 수 있을지 매출 목표는 막 한 언제까지 한 언제 정도까지 뭐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의 언더백 컴퍼니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시장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또 들어왔다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기술을 안 갖고 있는 회사는 절대 영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쪽의 뭐 불분물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회사에 네. 파웰 비전하우스라는 걸 저희 하나 붙여놨습니다. 비전하우스. 비전하우스. 네. 거기에는 고객 가치에는 혁신을, 직원에는 행복을이라는 큰 슬로건을 사명을 들고 저희가 가장 크게 하는 거는 고객 만족이라는 커스터머 세티피케이션하는 거를 항상 저는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제가 평상시 강조하는 거는 뭐 HR, 네. 그 다음에 품질, 네. 그 다음에 영업의 고객 만족이라는 걸 항상 저는 강조하고 있고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그 세 가지 항목은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받아들여서 저희 직원들이 똑같이 저희 회사 올해 매출을 저희도 뭐 된다 그러면 희망 섞인 얘기인데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2020 한 7, 8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성숙기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네.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회사 100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저희 희망이고 네. 저희의 본사를 뭐 진짜 판교 네.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저희 직원들은 약속을 했는데 네. 저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각 임원실하고 대회의실에는 부착 놓고 직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본사가 지금 그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수원이 있었습니다. 수원 영통이 과천이 판교보다 더 좋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과천에도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네. 저희도 몇 년 전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네. 과천에 이제 그 의향서를 보냈는데 네. 어떤 운 좋게 네. 이게 잘 돼서 네. 사업 계획서가 잘 패스가 돼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제 입주하셨죠? 최근 들어요.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대표님 뭐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으십니까? 하고 싶죠. 대한민국의 어떤 중소기업이 경영자라 그러면 네. 직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싶고 그래서 네. 저희도 뭐 된다 그러면 네. 2030년 이내에 네. 뭐 빠르면 더 일찍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준비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2030년 이전에는 네. 우리 전 직원들하고 그런 꿈을 같이 꾸고는 있습니다. 그 아까 HBM 분야에도 뭔가 지금 갖고 계신 그 기술의 어떤 역량으로 예. 지금 뭔가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뭐 아직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뭐 최근 이 HBM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의 뭐 GPU 또 이런 상당히 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결론은 세라믹이지 않습니까? 네. 도메인이. 네. 이 세라믹 쪽 관련된 부분이 그쪽하고 유관성이 있다 그러면 네. 그게 뭐 우리가 했던 도메인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고 네. 우리 연구진들이 그 핸들링해서 네. 고객의 가치에 그 어떤 밸류 인식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그러면은 네. 그 부분 하고 싶다는 상황으로 네. 꾸준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좀 좁혀가지고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역량이 좀 되고 대외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네. 대표님 불러주시면 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파웰 코퍼레이션 강 대표님 나오셔서 회사 관련된 여러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네 하십시오. 예. 그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언더백 컴퍼니 100인 이하의 기업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데는 기술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대가는 오고 그래서 언더백 컴퍼니가 성공해서 성장해서 훌륭한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주식회사 파웰 코퍼레이션은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님, 임직원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